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공부했던 그 방법이랑 순서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제 보통 처음 이제 이 명리라는 이제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난감한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책을 봐야 될지, 뭐, 어떤 순서로 또 책을 이제 선택을 한다 해도 어떤 순서를 이제 따라가야 될지, 그게 좀 막막하게 느껴져서 이제 책을 조금 읽다가, 공부를 덮는 경우도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했던 순서들을 이제 되짚어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알려드리면 좀 쉽게 이제 명리학을 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제일 처음 이제 했던 게 이제 혼자서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어, 이 열천간 글자하고 열두 지지 글자의 이제 순서 같은 거. 보통 이제 학교 다닐 때 조금 이제 한자 수업이 있어서 이제 조금 익숙하긴 했지만 이제 이 순서의 배열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암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검색해가지고 갑부터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갑이라는 글자를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밭에 씨를 뿌렸더니 이제 씨앗에서 싹이 났다. 땅으로 뿌리를 내린다 해가지고 이렇게 갑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갑 다음에 을이 나오고 음, 순서대로 계속 이제 쓰는 연습을 제가 쓰는 연습을 했거든요. 경신, 임,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지시로 저는 자부터 외웠어요. 자축, 유, 진사, 오미, 신유, 술, 해까지. 이제 계속 손이 익을 때까지 제가 한 연습장에 한 10장 정도 계속 빼곡하게 썼어요. 이 갑을 병정 무기 경신인계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래 이렇게 그러고 나서는 다시 이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양하고 음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 글자에서 이거는 양이구나 양인 걸 분류를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지지에서도 양인 거를 이제 분류를 했죠. 이제 자축은 음의 성질, 양의 성질, 음의 성질, 양의 성질, 양의 성질, 음의 성질, 음의 성질, 양의 성질, 음의 성질, 양의 성질, 양의 성질.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분류를 하고 물론 이제 이 글자가 포함된 이제 뭐 이 양권지대와 음권지대의 또 의미는 또 이제 또 다르게 나눠야 되는데 그건 이제 차차로 이제 하도록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열천간 12지지에 이제 외우는 순서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하고 나누고 분류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조금 익숙해지고 나서는 음, 네,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열천간과 열두지지를 이제 분류한 연습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음양과 오행의 이제 특성을 이제 제가 파악했어요. 아, 갑을은 목인데 목의 성질이 어떤 건지, 어, 화의 성질이 어떤 건지 그런 특성을 또 이제 파악을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나서 이제 십성의 분류와 심리를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 십성이라는 게 아시죠? 이게 이제 정인 일간이 봤을 때 이제 나눠지는 거 인성이라고 해도 정인과 편인으로 나눠지고 어, 관성이 있을 때 정관과 편관으로 나눠지는 이게 전부 다 이제 일간이 봤을 때 예, 이것도 이거 역시 음양으로 일간과 음양이 다른 것은 이제 정인이라 하고 인간이 이제 일간과 음양이 같은 것은 이제 편인이라고 하는 그런 분류를 다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포태법이라고 이제 12운성의 원리하고 이제 각 지지의 갑이 지지에 내려갔을 때 그 어느 위치에 있는지 또 그런 원리를 암기를 하고 예를 들자면 갑이 해수에는 항상 장생이다. 이거는 장생이라는 것은 이제 후원자가 생기고 자기가 하는 이제 인덕 같은 지원자가 항상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런 12운성의 원리 같은 거를 이제 또 각 글자마다 갑을 병정 전부 다 이제 그런 원리를 병지에 있을 때는 이제 몸이 아프거나 외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철학성이 생긴다라는 뭐 그러니까 각 포태법 12운성의 그런 의미를 또 이제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제가 이제 12신사를 또 이제 해야 돼요. 예, 12신사라는 다른 어떤 분들은 이제 신사에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뭐 이제 제 사주를 봐 이제 볼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이제 사주 해석을 이제 해드릴 때도 그렇고 보면 신사적인 면이 조금 들어가야지 좀 이해하는 부분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망신적인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육친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12신사를 이제 적용을 하지 않으면 그런 이제 사건의 해석 같은 게 어려워지니까 저는 이 12신사를 이제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십성과 십성끼리 만났을 때 이제 작용을 또 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정인과 정제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제극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 제극인이라는 게 이제 재성을 보고 인성을 극한다는 그런 현상인데 돈을 쫓아서 자기의 이제 양심을 파는 그런 이제 행동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사기나 그런 일에 이제 빠지는 것을 이제 제극인 상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 제극인이라는 부분이 아주 이제 또 나쁘게 또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인성이 많은 사람들한테 인성이 많으면 좀 행동력이 떨어져요. 이제 좀 게으르다라고 이제 통칭 보통 게으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재성이 인성을 건드려 줘야지만 이제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제극인 이 현상을 좀 긍정적으로 쓰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뭐 다단계나 뭐 이제 피라미드 뭐 지금 많이 쓰는 게 좀 보이스피싱 같은 일에 연류가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기타 신살 뭐 이제 보는데 거기에 이제 도화살, 홍념살, 백호살 뭐 이제 이런 이제 살들 이제 유명하잖아요. 뭐 도화살이나 홍념은 이제 이성에게 뭐 끼를 부리거나 뭐 자기의 애교나 매력 같은 것을 막 과하게 이제 노출하는 그런 걸로 이제 많이 쓰는데 사실 뭐 이게 잘 쓰면 이제 뭐 이제 엔터 쪽으로나 아니면 연예인 쪽으로도 쓰임이 좋은 사이들이거든요. 요즘은 예전에 이렇게 좀 봉건적인 그런 시대에 이 여자가 이렇게 도화나 홍념이 있어서 이성의 잦은 인기를 이제 가지고 있으면 좀 흉하게 봤는데 요즘은 이 조금 다른 해석이 이제 요즘 와서 좀 달라진 해석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백호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사주 내에 이제 백호살이 있는 그 궁성의 육친을 보면 항상 조금 험하게 돌아가신다든지 험한 일을 하든지 그 백호살의 그런 형태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백호살도 좀 유심히 한번 체크를 사주 해석할 때 꼭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세운의 희귀 파악을 이제 하는데 사주는 이제 원래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글자고 이 사주를 가진 일간이 이제 10년마다 이제 다른 공간을 이제 10년마다 쓰는 새로운 공간을 이제 부여받는데 그게 이제 대운이라는 거고 그 대운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모습을 띠는 게 이제 세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운과 세운이 만나서 또 이 일간에게 어떤 뭐 생각이나 사건을 만들어 주는지 그걸 또 읽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보는 게 이제 공망이라는 것을 이제 좀 많이 체크하는데 공망은 비워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주에 이제 그 어떤 자리든지 연지든지 월지든지 일지든지 시지든지 이제 공망을 이제 담은 글자가 있으면 그 궁성의 이제 육친도 살펴야 되고 그 궁성이 가진 십성도 살펴서 항상 이제 공망이라는 게 분명히 나한테 있는 거지만 어느 순간을 보면 이제 그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었다가 없었다가 있었다가 없었다 하니까 항상 자기가 그것을 추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나한테 없었던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끔 만들어 버리는 게 이제 공망이라고 이제 하거든요. 예, 자, 이제 제가 실제 사주를 가지고, 이제 대운과 세운을 넣어서 해석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제 이게 제 사주인데요. 저는 갑인년, 예, 딱 쓰니까 이게 봄의 기운이 하늘과 땅에 이제 그대로 이제 내린 것 같아서 이 봄의 기운이 강한 걸 이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병자월에 개사일 그리고 경신시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이 개수 입장에서 지지의 글자에 이제
힘의 크기를 이제 알 수 있는 이제 12운송으로 적습니다. 여기는 인목의 욕지, 개수가 자수에는 록지, 걸록이라고 하죠. 그거 개수가 사월에 올 때는 태지, 그리고 개수가 신금 올 때는 이제 사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목 연지 기준으로 12신살도 적는데, 인목 연호 이제 인목은 이제 인호술 운동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살, 그 다음에 자수, 인목이 자수를 볼 때 신자지 운동을 하니까 여기는 제살, 여기는 사월을 볼 때는 망신, 그리고 인목이 신금을 볼 때는 역마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제가 이제 공망을 일지 기준으로 공망을 적습니다. 일지 기준으로, 계사 기준으로 공망은 음이죠. 편제와 편간의 공망이 가지고 있으니까 예, 투기성 돈이나 편간의 이제 관성의 이제 기운이 항상 아쉬움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 이제 월지 기준, 인목 기준으로 있을 때 자축 공망입니다. 예, 여기서도 축이라는 편관이 이제 공망이 이제 들어가 있고, 이 자수도 비견이기도 하고, 이 여기 이제 글자의 원국의 자수에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부모의 환경이 이제 개수일간을 이제 바라볼 때 약간 이제 허전함이나 불안함이나 아쉬움을 안고 있거나, 실제로 이렇게 공망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랑 오래 같이 붙어서 살 수가 없고 이제 일찍 이제 떨어져 나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가 이제 글자가 들어오는 순서도 이제 많이 중요한데, 저는 이제 이 임목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자수로 이제 계절적 후퇴 현상이 이제 글자로 봤을 때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그 계획대로 쭉 나가는 게 아니라 한 번쯤 다시 후퇴했다가 다시 나아가게끔 되는 현상이 이제 이런 구간이 항상 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할 때 이렇게 조금 발생하는 일들이 이제 이 사주 안에서 이제 저한테 이제 부여받은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공망 해석을 이제 좀 해줬고, 그리고 이제 무자법이라고 없는 걸 이제 많이 이제 찾거든요. 그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흙이 없어요. 이게 개수일관에서 흙이라는 것은 이제 관성인데, 이제 관성이 없으니까 무관성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무관성의 특징을 또 이제 알아야 되겠죠. 예, 무관성은 어떤 틀이나 조직, 구속에 대한 부분이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 대항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헤미안 집시처럼 이제 자유롭거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이제 좋아하는데, 거기에 이제 강한 구속력을 이제 받게 되면 그런 이제 자기 조직이나 이제 자신의 환경을 깨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또 강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이제 없는 것을 또 찾고, 그리고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월의 인사신을 가지고 무관이죠. 무관에 상관까지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엄마 말을 좀 많이 안 들었다 하더라고요. 이 욕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 제가 좋아하는 거 안 해주면 때도 많이 썼고, 제가 태어나자마자 울기도
많이 울었대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자월에 이제 비견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형편이 어려워서 형편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남의 집에 이제 1, 2년을 이제 이사를 자주 다니셨는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갑인이란 상관을 써가지고 굉장히 많이 밤에 자지도 않고 울고 이러니까 주인집 눈치를 많이 보게 돼가지고 수시로 이제 이사를 다녔다는데 그게 이제 이 목욕의 지살이라는 현상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신사를 본다라는 것도 분명히 이런 현상은 이 신사로 해석을 안 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목욕이라는 그 불안함 그런 게 저한테 미쳤으니까 제가 그렇게 많이 울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조금 뭐 이제 어, 초등학교 때나 뭐 이럴 때도 내가 원하는 거를 이제 부모님이 이제 안 해주시니까 그런 떼씀 같은 게 이제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항상 좀 부모님 원망 같은 것도 좀 많이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명리학 공부를 해보니까 나는 부모한테 이제 물려받은 이 건강한 걸록이라는 이제 건강한 별을 이제 받았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부모에 대한 원망 같은 게 좀 하고 있었지 않나. 그래서 공부를 하고 나서 참 제가 몰랐던 점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이 사주 명리를 정말 좋아합니다. 예, 보통 이제 인사신의 무관이면 이제 변덕도 심해요. 그리고 실증도 빨리 내고. 근데 이 사주와 이 명리 공부를 이제 하고 나서부터는 지금 제가 한 3년을 지금 이 사주 글자 이제 60갑자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그림을 그리다가 그림을 못 그릴 정도로 지금 이 글자 해석하는 거에 이제 빠져 있어요. 이 또 그전에는 또 이제 디자인 쪽 일을 좀 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관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성의 그 틀을 버거워하니까 항상 일을 해도 프리랜서 그런 개념으로 이제 뭐 홈페이지 디자인 해주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페이 받는 그런 일을 좀 많이 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 글자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이라는 게 예술성도 되고 뭐 사치, 지름신, 그리고 뭐 이제 애교 떠는 거, 그리고 뭐 자기의 끼부림, 그리고 뭐 사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글자로 볼 때 이 가빈이라는 게 교육이라든지 예술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을 할 때는 이 태지 이제 사화의 망신 기운을 써서 이제 홈페이지 같은 것을 만들었던 그런 일을 하게 되었고 이제 화가로 그림 그릴 때는 아마 이 인목이라는 가빈이라는 이 나무의 기운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고 또 뭐 개인전도 하고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이제 제가 이제 가게 되면 언젠가는 이게 연월 일시 이렇게 했을 때 초년 저기 청년 장년 말년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나이 들어서는 이 경신이라는 정인을 쓰고자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명리학을 공부하게 된 것도 아마 이 말년에 이 정인이라는 것을 쓰고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 명리학 공부하기도 전에 저는 이제 이 정제의 태지를 두고 있어가지고 이제 임대 수익 받는 이제 건물주가
꿈이었거든요. 그 이제 다 그런 제가 생각하고 생활하고 이제 일어나는 이제 사건들은 이 사주 내에서 다 발생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임목과 자수 사이에 이제 이 축이라는 이제 공엽되는 글자를 이제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 이거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이거 필요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일단 제 사주를 두고 이렇게 많이 이제 연구를 하는데, 저는 이게 숨어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렇게 임목에서 자수를 후퇴하고 다시 가려면 이 축이라는 계절을 지나와야 되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계유대운에 저희 이제 이 자수 모친께서, 모친의 군성이죠. 계유대운에 갈비집을 이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물상대로 유축 뭐 자수 이렇게 있으니까 이 갈비집 물상 그대로 쓰인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제사를 두고 있으니까 제가 뭐 부모의 형태나 제사를 두고 있으니까 부모로부터 이제 음, 좀 깝깝함, 팔다리가 묶여 있는 뭐 그런 느낌을 이제 가지고 있지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무게합으로 자사합으로 이제 있으니까 떨어질 수는 없는 거고, 또 실제로 이제 이 제사를 가지고 있으면 일간이 아이디어나 그 깨돌이라고 해요. 이게 아이디어가 굉장히 좀 창의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갇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탈출하는 방법은 항상 자기 머리를 어떻게 굴려서 이제 탈출해야지 하는 그런 연구가적인 그런 기질이 있으니까 제사를 의미를 또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고. 실제로 제가 이제 모친이 갈비집이 안 될 때 어떤 이제 엄마 이렇게 해봐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제공을 했더니 잘 될 때는 하루에 600만 원씩을 그 당시에 이제 한 5년 전쯤인데 600만 원을 이제 버시더라고요. 이제 저는 그래, 제가 항상 제가 이제 아이디어 내고 디자인하고 하는 게 이런 자수로부터 이제 나온 것이고, 또 이제 이 걸록격이니까 걸록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일어서야 된다는 그런 별을 뜻하죠. 그래서 뭐 부모의 유산이나 상속을 받아도 그걸 지켜내지도 못하고, 또 남의 도움을 받는 것도 별로 이제 좋아하진 않아요. 그리고 항상 자신이 자기가 그 가문을 일으켜야 되는 그런 운명을 안 이제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이렇게 연지죠. 여기 조상의 조상의 이제 기운이 상관이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 이 제가 사는 그런 이제 세상의 모습은 어딘가 좀 많이 깨져 있고 불편한 불편하거나 아니면 이 관성의 틀을 깨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는 사회를 살 수가 있는데, 그냥 육신으로 볼 때는 이제 조상 할아버지 그 자리니까, 실제로 저희 이제 조부께서 이제 도박을 하셔가지고 상관이니까 도박을 하셔가지고 선산과 그 집에 있는 돈이면 집 문서나 이런 거를 이제 다 도박으로 다 날리셔가지고, 사실 이 저희 아버지 이렇게 정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저 아버지가 어릴 때 부모님 공양하신다고
좀 많이 힘드셨다라는 걸 이제 이 제 사주에서도 이제 나오는 거고, 저 또한 아버지는 원래 편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제가 볼 때 아버지의 모습은 정제의 모습이니까 아마도 제가 태어나서부터 아버지의 기운은 조금 약간 저로 인해서 조금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실 근데 일단 제 사화에서 올린 글자라서 사화에 병화로 월간으로 올렸고 또 사화의 경금이 또 시간으로 올렸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정제와 정의는 약간 생각은 항상 하고 있으나 이 지지로 사신합파형 뭐 이제 공망이고 이러니까 원만하게 되지 않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원국을 해석하고 나면 대운, 세운을 이제 어떻게 이제 부딪혀서 이제 사건을 만드는지 또 이제 읽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